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전일의 상승분을 모두 되돌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일 가장 크게 올랐던 나스닥 지수가 2.5%가량 내리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영국이 금리를 0.1%에서 0.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긴축의 불을 당겼는데요. 이에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은행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22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했지만 내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내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또한 PEPP는 내년 3월 종료하면서도 PEPP의 재투자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95선으로 레벨을 낮췄고요. 또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4%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내렸습니다. 골드는 1.9% 상승한 1,798달러 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국제 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WTI가 2%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7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FOMC를 비롯해서 이틀에 걸쳐 이 주요 3대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를 소화하면서 또 미국 선물 옵션 동기 만기를 앞두고 또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세계 리턴즈 마스터님들께서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일요일 낮 1시에는 오늘 함께해 두실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해외 선물 강의 준비해주고 있고요. 또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성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내년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주요 상품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워치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가 수많은 이슈와 그리고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자, 이번 이렇게 힘든 장세에 우리는 뭔가가 투자에 있어서 명확한 포인트와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 이런 험한 장세, 우리가 보는 험한 장세라고 하죠. 양보와 큰 보합권에서의 큰 파동을 보여주는 이런 장세에서 쉽게 좀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단타로 쉽게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줄이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변동성 큰 이 위험한 장세 속에서도 안전하게 투자 전략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또 1시간 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메이저 중앙은행들의 긴축 전환 추세에 변동성이 확대되며 기술주들이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와 인플레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스터샷 접종 권고에 오미크론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고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선 유로존과 영국이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황 분석에 집중을 했다면 또 금요일에는 기술적 분석을 집중을 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방법 네. 그런 걸 좀 얘기해 드렸다면 오늘은 자 실전에서 네. 꼭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그러죠. 기술적 방법. 네.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일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초적인 네. 게 하나 굉장히 실전에서 실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요것을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명확한 기준을 잡아드리면 그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금융시장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1+1은 2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융시장은 1+1은 창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엉뚱한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말도 생각지도 않았던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금융시장에서 뭔가 하나 정확한 기준점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투자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수익률을 좀 최소한이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오늘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눌림목 매매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눌림목 매매를 들어는 봤는데 실전에서 활용하려니까 헷갈리는 거죠. 어느 자리가 눌림목이라는 거죠. 수많은 눌림목 자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눌림목이라는 것은 눌림목 자리라는 거예요. 맥점 자리. 차트가 상승 이후 하락을 보여주면서 그 하락폭에 대한 기준, 지지 라인이죠. 실제로 얘기하면 지지 라인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초보자분들은 그 자리를 솔직히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일 투자에 들어가서 가지고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하락 지점에서 보통 눌림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눌림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슨 자리를 찾아야 되냐면 눌림목은 하락 포지션에서 잡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상승 포지션에서 수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때 들어갈 수 있는 추격 포인트를 눌림목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은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하락에서 눌림목을 찾으려고 해서 많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락은 그냥 하락으로 계속 가져가고 반등, 되돌림 구간이에요. 되돌림 구간. 그것도 제가 잠시 나중에 픽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 픽을 나중에 좀 들으시면 쉽게 이해를 할 건데 눌림목 매매라는 것은 추세가 반등 혹은 진행 중일 때 반등이죠, 여러분. 반등. 말 그대로 하락 포지션을 가져오던 추세가 어느 한 포인트에서 반등을 줍니다. 이렇게 반등을 주고 올라갔을 때 눌러주는 포인트. 요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 포인트를. 보통 제가 추세선 매매 기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강의를 드릴 때 포인트가 원 포인트 요 자리와 두 번째 하락을 보여준다면 요 자리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런 제가 기술적인 방법은 눌림목이긴 하나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지지 라인입니다. 반등 구간을 잡아내는 방법이고 기술적 방법은 기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기술적 방법은 수없이 많은 방법과 응용이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초보에서 중수,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응용이 되면서 많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보자분들이 어딘가 포인트를 찾아내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 포인트 자리를 어떻게 맥점 자리를 어떻게 잡아내겠냐는 거죠. 초보분들은 고수분들이 찾듯이 눌러서 들어가는 요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요 포인트가 요 포인트가 확인이 되면 올라갈 때 B 포인트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쉽고 최대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이에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단타, 약수익, 조그만 수익이라도 안정되게 먹고 나오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추세선을 활용한 눌림목 자리예요. 추세선을. 제일 먼저 제가 추세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보통 굉장히 큰 하락색을 보여줍니다. 큰 하락을 보여줄 때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긴 하락 이후 짝꿍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은 그냥 일반적으로 원회로 쭉 빠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파동을 주죠.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빠지면서 반등을 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왼쪽에 요 구간이에요. 왼쪽 언덕 자리.
산을 계속 만들고 내려오던 것을 제일 첫 번째 언덕과 두 번째 언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저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낮추고 고점은 또 같이 낮아지는 파동. 저점이 계속 낮아질 때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도 같이 덩달아 내려갈 때는 누가 봐도 하락입니다. 그렇다면 하락의 끝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락의 끝은 저점을 낮추다가 저점을 넘어갔을 때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구간을 우리는 반등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어깨자리, 언덕자리를 넘어갔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언덕자리를 넘어갔을 때 우리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언덕이 넘어갔을 때 이 구간, 요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고점이 먼저 나왔다면 분명히 파동은 하락을 줍니다. 분명히 파동은 하락을 줘요. 파동을 하락을 주면 저점이 이탈되지 않았느냐가 이탈되고 올라가는 건지 이탈 전에 올라가는지 그것만 여러분들 분석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긴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긴 하락 이후에 저점을 기준으로 어깨의 언덕자리를 한번 넘어가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냅두셔요. 냅두시면 됩니다. 가만히 냅두셨다가 내려올 때도 분명히 파동을 주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추세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긋는 거. 만일에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쭉 빠진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상승 추세의 돌파값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 요 자리가 눌림목 자리고 돌파 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자세히 들으면, 자, 눌림목 하락 추세보다 상승 추세 중에 활용한다고 적혀 있죠. 그죠? 반등 구간 이후 추세 시작할 때 상승 추격일 때 활용한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잡으면 고점과 저점, 그리고 전저점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고점을 잡고 저점을 깨지 않았을 때 반등이 나와죠. 반등이. 그러면 보통 요 구간에서 이렇게 어깨자리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파동을 꺾었을 때 반등을 주고 고점을 넘어갔을 때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 손절 라인이 제일 짧습니다. 보통 요 포인트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올라갔을 때 추세선 라인 파동을 치고 눌림목은 보통 고수들은 요 자리를 잡아내요. 요 자리가 눌림목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런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 눌림목 자리가 어딥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눌림목은 요 자리가 눌림목이에요. 요 자리가. 요런 자리가 다 눌림목 자리입니다. 상승 이후 눌림, 그리고 상승, 재상승을 주는 포인트인데 요런 동그라미 친 부위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고수들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측 매매를 하는 거죠. 예측 매매. 요 정도에서는 올라갈 것이다. 요 정도에서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보통 보면 빠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러면 크게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넘어가는 거,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넘어갔을 때. 아시겠죠? 자, 요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고, 눌림목 포지션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지금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거든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처음 듣는 설명이라 어려울 겁니다. 추세가 나왔죠. 고점이 나왔습니다. 언덕자리죠. 언덕자리예요. 저점을 찍고 계속적인 보합을 주다가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왼쪽 어깨자리를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첫 번째 고점 나올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넘어가는 거, 저점을 눌림목 자리를 확인하고 돌파 이후 눌림목 자리를 확인하고 추세가 위로 상승할 때 탁 들어가는 겁니다. 상승할 때 마지막 상승 포인트에서 저점을 찍고 넘어갈 때 여러분들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을 먼저 잡고 추세가 넘어가는지부터. 아시겠죠? 추세가 넘어가는지부터 먼저 제일 가까운 추세가 넘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돌파 매매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돌파 매매는 보통 어떠한 것을 돌파 매매라고 얘기하냐면 요런 자리가 넘어갈 때 우리는 돌파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밀리죠.
밀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안전한 구간의 돌파 자리가 어디냐. 안전하게 내가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눌림목에서 최소한 눌림목이 마무리가 되려면 보다시피 고점은 최소한 다 넘어가 줍니다. 여러분. 전고점. 요 폭이 지금 얇아서 조금 낮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만일에 이 자리가 60분이나 15분 캔들이라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폭을 주어주고 나스닥으로 개념을 따지면 최소한 60틱에서 100틱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어떤 자리를 들어가도. 그렇기 때문에 저점 이후 추세가 넘어가는 자리만 본다고 해도 이 자리까지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단타로 내가 어느 구간에서 단타 스캘핑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큰 긴 추세는 내가 볼 자신은 없고 단타 한 60틱에서 100틱 그러니까 12에서 15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그 정도의 수익률만 나는 가져올 수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눌림목 자리를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보통 설명드릴 때 이런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를 여기가 눌림목입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세요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전문가들도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허나 투자자 저러한 자리는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예측 매매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한테 확인 매매. 아,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고 넘어가는구나. 확인이 되는 자리. 아시겠죠? 확인 매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이 넘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차. 그리고 나서 추세를 꺼서 추세를 따라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든가 아니면 약손절. 손절 라인은 제일 짧죠. 모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모든 투자에 있어서 제일 좋은 투자 포인트는 손절이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제일 잘 들어가는 자리예요. 나는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손절을 어디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손절 줄 자리를 어디를 손절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저는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어디서 나는 손절을 해야 될지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어느 자리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 청산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가는 거죠. 예측해서. 내 상상 속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자리를 우리는 눌림목 자리에서도 보통 그런 많은 포지션을 보여줘요. 보통 제가 눌림목 자리가 왜 여기가 눌림목이냐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추세선을 이었을 때 우리는 추세가 우상향에 향해 가고 있고 요 추세 파란색이 이탈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매수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인정한 라인에서 고점을 이었을 때 우리는 고점에서 정고점에서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매수 눌림 자리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내기가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간다면 살짝 눌러주고 올라가 준다면 여러분들은 추세선 하나 살짝 거시고 넘어가. 내려가는 동안은 여러분들 누구나 기다렸다가 그죠? 기다렸다가 하나의 고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려가고 나면 반등을 칩니다. 반등을 치고 내려갔을 때 요것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시가 있죠. 어떤 예시가 있냐면 내려갔다가 한 번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럼 그런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내버리세요. 보내버리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 자리가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리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 그냥 숭 하고 올라가 버렸다고 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고점이 넘어가는지 두 번째는 고점이 넘어간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따라가 보더라도 쑥 하고 이렇게 숭 쳐 올렸는데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은 따라갑니다. 기다렸던 자리에서 눌렀는데 눌림목 자리를 잡을 거라고 했는데 슝 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죠. 그러면 쑥 밀리는 거 보고 아 이거 하고 손절 쳐버려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저점을 전고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눌림목자의 꼬리죠. 꼬리에 다들 보통 손절을 해버려요. 들어가지 말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기다리시면 눌림목 이후 어깨 자리를 돌파하더라도, 그러니까 언덕 자리죠. 과거 언덕 자리를 넘어가는 추세가 나오더라도 얘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길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바닥 구간에서 잡았다면 길게 한 번 더 빠져요. 항상 빠집니다. 거의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는 항상 더 빠질 경우가 거의 한 80%의 정도 확률로 나와줍니다. 파동은.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내려갈 때 기다리셨다가 내려가도 그냥 안 내려가겠죠. 파동을 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두 번에 다시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주시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를 돌파했을 때 시간 얼마 안 걸리겠죠. 그죠? 지금 당장 뭐 단타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분 차트로 보시면 1분, 3분, 5분 차트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 차트에서 5분 안에 분명히 파동이 다시 올라오든가 길어봐야 10분 안에 다시 올라옵니다. 요런 구간. 저 같은 경우는 200틱을 많이 보기 때문에 200틱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러나 올라온다면 잡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꼭 보내버리세요. 보내버리시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눌림목 매매라는 것은 항상 하락 포지션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어깨, 언덕 자리를 넘어가는 걸 확인 후에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갔을 때를 우리는 눌림목 매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캔들만 가지고 추세선만 가지고 오전하기 힘드시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돌파하고 똑같은 차트에 단기 이동평균선에 5일선, 11선, 21선만 겹쳐놓고 거기다 추가를 해놓으시고 5일선, 11선, 21선의 계열 기준은 21선이겠죠. 보통 21선의 기준을 많이 잡습니다.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우리가 되돌림 이후에 돌파가 나오고 나서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돌파 구간에서 다시 따라 들어가는. 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점을 넘어가는 포지션이 나와주었고요. 그죠? 나와주었고 눌림이 나올 것인데 눌림이 요거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요 정도까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죠? 그러나 번쩍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냅두세요. 이렇게 냅두시고 나서 21선을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시고, 항상 얘기 드리는데 21선이 기준입니다. 단타는 21선까지의 기준만 보시고 21선이 이탈되면 61선까지의 하락폭이 열려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21선 지지받고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줄만 이렇게 하나 그으시고 여기서 따라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옵니다. 충분히 고점을 넘어가는 2배 이상의 수익률은 항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1선을 이렇게 이탈하면 쑥 빠지죠. 빠져버립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눌림목에 대한 기준만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 돼요.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항상 저점을 넘어가서 첫 번째 어깨자리를 먼저 찾으시면 나중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어깨자리를 항상 먼저 상회하고 눌렀을 때,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올라오는 것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눌림목 매매의 돌파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눌림목 매매에서의 돌파 상승 추세 매매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고 짝꿍댕이 패턴에서 상승할 때 나는 따라가야지. 아시겠죠? 저점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에서 잡고 머리까지만 가져가야지라는 생각만 가져가시면 누구나 좋은 수익률로, 그리고 단타, 스크래핑에서는 거의 승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 승률만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차트를 가지고 복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외우시면 앞으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네. 이제 눌림목 매매는 또 단타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을 할 때 또 네. 이용해 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 매도 포지션을 가질 경우에는 좀 어떤 부분을 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설명을 팁을 드리려고 한 게 예. 그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락에서
하락에서 눌림목 매매라고 지금 PPT 잠깐 띄워주시면 PPT 보시면 네. 눌림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덕이죠. 왼쪽 언덕. 산을 내려가다가 언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빠집니다. 그리고 나면 얘 언덕. 첫 번째 마지막 고점이 넘어가는지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넘어가면 올라오는 척하면서도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런 차트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요것을 올라간다면 따라가는 건데 요것을 차트를 나중에 뒤집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뒤집는 거를. 뒤집어서 차트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되돌림 매매라고 합니다. 되돌림 매매. 되돌림을 준다. 내려오던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올라가는 거는 누르는 거잖아요. 되돌림은 내려오던 것이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위로 상방을, 위로 휩쓸어 주고 다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 매매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눌림 매매를 차트를 탁 뒤집으면 똑같이 적용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를 가지고 한번 딱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눌림목 매매. 시장은 항상 오르기만 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 시에 이 눌림목 매매 잘 활용해 보시면 또 보다 더 큰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타 대응 시 그리고 또 상승 추세 중에 활용한다는 것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또 최근 굉장히 또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 3대 또 중앙은행들이 여러 좀 긴축 행보를 보이면서 궁금증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그간 지지부진하던 골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FMC 이후 추세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며칠 반짝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 골드만 볼 게 아니라 원자재가 어제랑 그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거기서 뭐 제일 구리도 그렇고. 거기다가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게 네. 골드하고 원자재가 아니라 사실은 실버입니다. 실버. 네, 맞아요. 실버가 모든 원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골드나 이런 구리 다 포함해서 제일 늦게 움직여요. 제일 늦게 움직이면서 제일 크게 움직입니다. 제가 실버 차트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네. 보니까 어제 실버도 굉장히 크게 같이 덩달아 오르고 있더라고요. 실버가 굉장히 크게 많이 떴을 겁니다. 네. 가장 늦게 움직인다는 실버도 네, 실버도 큰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에 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실버 차트 실버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저께 굉장히 크게 굉장히 하락폭을 계속 주다가 보시면 실버가 반등을 주었단 말이에요. 네. 요게 지금 보시면 꼬리를 말고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주고 오늘 21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실버의 상승에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버가 움직인다는 것은 골드도 마찬가지 원자재가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이번 주에 저항대에 했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어깨자리, 언덕자리만 넘어가 준다면이죠. 그리고 21선을 돌파된다면 굉장히 큰 하락 상승폭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실버가 크게 움직인다는 것은 원자재도 강하게 움직일 것이고 골드 또한 지금 현재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만일에 실버와 같이 골드가 지금 실버 차트를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봤을 건데 골드도 마찬가지로 만일에 오늘 골드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오늘 내일 요 구간 이거 많이 보고 있는 게 지금 1841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골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1841포인트를 상회를 해준다면 골드도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골드도 크게 한번 띄워주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와 원자재 같이 골드는 원자재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실버도 원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버, 골드는 같은 안전자산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지만
원자재에 포함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골드 또한 실버와 덩달아 원자재와 같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위험 자산 그 해지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부터 안전 자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골드는 좀 올라갈 여지가 크게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골드에 대해서도 전망 봐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오늘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원유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원유가 상승 추세를 탄 것일까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원유는 네.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왔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5불과 65불 사이에 네. 보합을 조금 길게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상승이나 크게 하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현재 70불 기준이잖아요. 네. 딱 보시면 70불 기준에서 75불을 못 넘기면서 65불 보합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 보합권은 좀 한동안 유지될 것 같아요. 이번 달까지도.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는 말씀이죠. 계속적으로 그 보합권에서 예. 보통 75불, 73불에서 75불까지 그리고 65불이 지지라인입니다. 보통 시장이 원유 시장이 65불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60불대로 밑으로 하락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마진노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65불을 굉장히 지키려고 하고 65불 그래서 69불과 65불 사이에서 네.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아.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예. 상승을 주려고 하고 62불의 꼬리에서 급등이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쳐올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70불 기준으로 65불과 75불 사이 그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상위권에서 놀 거예요라고 한 게 그러네요. 지금 네. 뒤에 배경에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그림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가로에 73불, 69불 체크해 놓은 게 저번 주에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네, 네. 저번 주에 왔을 때 그 차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딱 잠깐 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보합권을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승을 보려고 그러면 73불을 상회했을 때 네. 73불 이상 넘어가는 추세를 확 보여주면 네. 75불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준으로 추세를 계속 따라가 보시고 만일에 69불, 70불이잖아요. 70불을 이탈을 해버리는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준을 가져가시면 아마 조금 더 편안한 추세 방향성을 잡기에는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술적 분석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는 또 그런 매매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달러가 상승 추세인데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저께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1.5포인트 상승하면서 0.1에서 0.25포인트로 상승을 해서 인상을 했죠. 그렇죠. 영란은행 인상을 하면서 1.5bp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ECB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PPP를 종료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테이퍼링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조금 테이퍼링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PPP를 완화하겠답니다. 강하게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슨하게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내년 3월에는 종료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째 보면 테이퍼링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영단은행이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한다는 것은 달러의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유로의 강세를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고요. 달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빠지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도 원유도 모든 시장은 올해 말까지는 여러분 방향성을 잡지 않는 매매를 조금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스닥도 마찬가지 제가 보합권을 줄 거예요. 아직도 보합권이 안 빠졌거든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내년 1월 초 중반까지는 큰 방향성에 대한 추세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단타 매매를 보면서 짧은 구간, 하긴 구간에 대한 매매만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따라가세요. 추세를 그냥 내려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나는 이제 조금만 욕심을 내야지. 이런 마인드로 매매를 임하셔야지. 오늘은 계속 가겠지, 앞으로 올라가겠지, 크게 가겠지. 이런 생각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시장은 1+1은 2가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1+1은 진짜 창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포지션.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하락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큰 방향성보다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좀 보합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나는 보합에서 놀아야지라는 그런 차분한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정 방향에 대한 좀 섣부른 확신보다는 좀 짧게 또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투자 팁 챙겨드렸습니다.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0.97% 내린 15,711포인트, 1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49% 상승한 1,80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1.34% 하락한 배럴당 7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5% 하락한 1.13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품별로 좀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상품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마스터님? 오일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 오늘 매수일까요? 자, 오늘 오일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 네. 여러분들이 매수를 보시되 제가 일봉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조금 보합권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지금 현재 구간 단기 구간에서 단기입니다, 여러분. 단기 먼저 말씀드리면 15분 차트에서 15분 캔들이 요 추세가 넘어가는지만 그래서 71.2527포인트를 상회하는지만 먼저 확인하신 후에 71.75포인트가 상회하는지 그리고 짧게 본다 그러면 71.42포인트를 상회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돌파 매수를 먼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에 72.25포인트가 상회를 한다면 저번에 이평선 매매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이평선에서 녹색 선이 241선입니다. 장기 이평을 상회한다면 그러면서 파란 선인 21선이 241선을 타고 넘어가 준다면 오늘은 좀 큰 상승폭까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일은 또 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골드만삭스가 이 오일이 100달러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또 전망치를 내놨고 또 수요도 역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 오일 같은 경우가 2019년 12월 팬데믹 이전까지의 재고폭을 갖고 있어요. 재고량이. 그만큼 네. 재고가 적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번 주에 오미크론 사태가 이제 상황이 나오면서 도발되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굉장히 하락폭을 크게 주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주에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 그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끝이 났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죠. 거기면서 지금 현재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주와 경제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 그러면서 지금 유가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현재 큰 시장과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향후 앞으로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고 우상향은 90%를 도달할 것이다. 100%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단 한 1, 2년 걸린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 2년이에요. 1년, 2년 후에 100%를 갈 수 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향후 나중에 어찌 될지도 모르고 사실 지금 100%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또 하나가 뉴스는 크게 나오지 않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총 한 방 쏘면 100불이 아니라 150불도 갑니다. 그거는 진짜 기정된 사실이에요. 그쵸.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총 한 방만 대포 하나만 날아가면
당장 100불, 150불 갑니다. 그런 거는 믿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우리는 지금 당장 75불과 65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넘어간다 그러면 80불 넘어가겠죠, 이번에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명료한 답변을 또 주셨고요. 이어서 또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개장 상황 살펴볼 때는 좀 상승세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역시나 매수네요. 골드가 지금 매수 보락하기는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좀 애매하고 워낙 네. 고점이었고 예. 고점에서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노란톡 회원들한테 1788, 1789 고점에서 고점을 바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에서 아니요 이거 올라갑니다. 크게 올라갈 거니까 매수 보세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네. 오늘은 좀 워낙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속에서 이제 조정 구간, 보합 구간에 좀 도달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신다 그러면 핑크색이 61선이에요. 61선. 61선 지금 현재 1805포인트입니다. 1805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는 한 그래도 매수 추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11.3포인트, 1811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여러분 계속 고점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골드는 매수 추정을 하시고 혹여나 조금 전에 보였던 1810포인트가 이탈되는 하락을 보여준다면 오늘은 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망을 하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눌림목 매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요것이 이탈된다면 눌림목 매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추세선 하나 꺼놓고 넘어갔을 때 한 번 더 따라가 보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오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골드에 관련한 질문인데 앞서서 또 노란톡에 대한 질문에 또 꼬리 질문을 붙여주신 것 같거든요. 1841달러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골드 1841포인트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차트를 한번 일봉입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항대 뭔가 메리트가 있는 뭔가가 이유가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모든 차트와 지지와 저항 기술적 분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항이라는 것은 왜 이 자리를 왜 못 넘길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차트를 보고 수치를 보지만 차트를 보고 캔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 자리가 수치라는 겁니다. 1841포인트가 넘어가면 우리는 손해야. 아니면 1841포인트가 넘어가면 우리는 수익이야. 큰 기관들, 돈을 많이 투자하는 기관들이나 모든 투자자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주식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간에 물려있든가 아니면 그 구간에 투자를 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넘어간다는 것은 요 앞전에 있던 매물량과 여기 있던 매물량들을 한 번에 더 강하게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구간을 못 뚫는다는 것은 그 구간에 맞고 다시 한번 크게 하락폭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제가 제일 먼저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나스닥 보시면 돼요.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 나스닥 그러면은 팻말 들어서 먼저 확인해 보고 아니 일봉 먼저 보고 나중에 천천히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일봉 됩니다. 보고 일봉 보고. 네, 자, 살펴볼게요. 일봉 매매입니다, 여러분. 일봉 매매고 제가 16,450 구간의 저항과 16,500이 넘어가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속 700입니다. 15,750 구간. 15,750과 이 구간이 지금 현재 700이죠. 720과 750 구간, 이 구간에서 보합을 줄 겁니다. 넘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내려가는지 확인하세요. 계속 말씀드린 게 히스토리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준 개념입니다. 과거에 그 어떠한 라인을 못 넘어간다면 빠질 것이고 그 자리를 넘어간다면 넘어갈 것이다. 저항이라는 거죠. 강한 저항대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네, 좋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도 또 추가 답변해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올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 매도 들어주셨네요. 지금 현재 구간에 일봉상 아까 조금 전에 일봉 보여드렸잖아요. 네. 조금 전에 살짝 컨닝을 했는데 예. 지금 현재 하락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강한 지지 라인인 지금 15,720과 750 구간이 이탈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일 제가 16,450을 돌파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16,450 구간을 못 넘어가면 강한 조정이 나올 거야라고 제가 노란톡에도 제가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노란톡에도 제가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강한 지지가 이탈된다면 강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상승분을 다 해소하고 계속적인 하락은 제가 솔직히 판단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강한 하락과 더불어서 밑에 지지 라인을 이탈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 하락폭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전 저점 요 구간에 보시면 15,538입니다. 15,538포인트까지도 하락 구간이 열렸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요. 근데 요즘 장세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회복시켜 놓고 네. 자고 일어나면 다 해소해 놓고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런 장세를 공포라고 하죠. 음. 솔직히 공포스럽죠. 네, 예측이 쉽지 않죠. 좀 여러분들이 좀 보면 알겠지만 1년에 3에서 4, 5포인트가 움직이는 날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10손가락에 들어요. 근데 그 10손가락에 드는 그런 큰 진폭을 지금 1, 2주 사이에 물론 테이퍼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었고 많았는데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3년 만에 기준금리 갑자기 올린 것도 있고 많은 영향은 있는데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둘러보시면 돼요. 쭉 둘러보시면 일봉인데 이렇게 큰 캔들은 많지가 않죠. 밑에 보시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근데 이런 진폭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일반 투자자들은 큰 폭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타를 보시고 오늘도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반등과 상승, 저점을 이탈 못하고 있죠. 저점을 이탈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밑에 하락폭을 좀 더 깊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현재 추세가 이탈된다, 저점이 이탈된다는 것은 요 구간이 이탈되잖아요. 이탈되면 여러분들 더 큰 하락폭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하락폭. 그러면 상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상승은 언제부터 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상승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15,78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상승 보십시오. 15,780포인트. 최소한 15,780포인트와 그리고 구간을 돌파하고 241선을 넘어갔을 때 200틱입니다. 그러면 15분 차트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린다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15,790 그러니까 16,000포인트 이상 넘어갔을 때입니다. 크게 보신다 그러면 요 구간 16,000포인트를 61선 상회했을 때는 매수를 보시고요. 오늘은 그전에는 하락을 계속 보시되 만일에 요 구간에서 지금 15분 캔들이 계속적으로 우하락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오늘은 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요만큼 15,555포인트까지는 계속적인 하락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나는 상승을 본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16,000포인트부터는 상승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적인 하락. 지금 당장. 그러면은 손절 라인은 어디를 보면 되겠습니까? 61선입니다. 15분 캔들에서 여러분. 61선. 15,700이 넘어가지 않는 한 매도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이저 중앙은행들이 또 이 긴축 행보 동행에 나서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좀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또 소비재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인 만큼 민첩한 대응이 더더욱 중요한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보다 더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겠죠. 네, 저희 신세계 리턴즈의 또 마스터님들께서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함께 하신 골드지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일요일 낮 1시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성경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내년의 주요 상품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궁금증 있다 하시면요.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